안녕하세요. 제이풍스TV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젊은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욜로였습니다. 욜로. 부모 세대처럼 집을 장만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것은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을 사기보단 먼저 차를 사고 저축 대신 여행을 하고 취미활동을 하면서 순간순간을 즐기며 살자는 풍조가 유행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생각하면 그런 낭만적인 행복 추구도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 인심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변변한 집 한 채를 가지지 못하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불안과 공포감에 휩싸여 뭔가에 홀린 듯 젊은이들이 독하게 돈을 모으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악착같이 아파트를 사려고 난리입니다. 내 아파트를 가져야 성공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데, 그런데 아파트는 저층보단 고층일수록 주변보다 시세 상승 여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45층 이상 마천루 아파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은데요. 여기서 투자의 수단이 아닌 단순히 사람이 살 좋은 아파트를 찾는다면 고층의 아파트가 우리 운명에 맺히는 기가 어떠한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에 본 방송은 마천루 아파트에 대하여 세상에 각인된 인식, 즉 지역 내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또 세련된 애관에 따른 부촌의 이미지를 지운 채 오로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지의 공간으로만 볼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졌는가를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을 잘 아시죠?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높게 쌓자 화가 난 신이 인간에게 벌을 내렸다는 구약 성서의 일화에 근거해 초고층 건물을 짓는 국가는 최악의 경기 불황을 맞이한다는 앤드루 로런스의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 속설은 국가와 더불어 기업의 흥망에도 자주 회자가 됩니다. 두바이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주 칼리파를 완공하기 전 빚을 못 갚겠다 하며 디폴트를 선언했고, 신동아 그룹은 당시 최고층의 타이틀을 가진 63빌딩을 지은 지 해체 수순을 밟았고, 롯데그룹도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짓자 형제의 난이 불거지고 경영실적이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간에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569m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지려하다가 갑자기 50여 층짜리 3개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려는 것 역시 공사비 절감과 더불어 마천루의 저주를 피하기 위함이란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집을 높게 지으면 죽음이 가깝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높은 집, 즉 고루를 짓지 못하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평지는 음기를, 산은 양기를 지녔는데 산이 많은 한반도에 다시 양기를 지닌 높은 집을 지으면 산천의 양기가 너무 강해져 음양의 조화가 깨지고 이것은 국운을 약화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는 초고층의 건물은 반드시 이러쿵 저러쿵하며 관제구설에 휘말리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기 십상이지만 한국은 현재 50층 이상의 마천루 아파트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서울에선 배후 경관을 조망할 수 있게 주거용 아파트를 35층 이하로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그 이유는 고층일수록 집값이 주변보다 높게 형성되고 수요가 몰려 황금성이 뛰어나고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도 커지니 즉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로 초고층 아파트를 예찬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공동의 이익을 외면하고 건설사와 집주인의 이익에만 매몰된 욕망의 기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고층 아파트는 부자들의 거주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나날이 바꾸고 있는데 그 인기 비결은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입니다. 첫째, 마천루 아파트는 맥없이 아무데나 짓지를 않으며 주변에
대규모의 공원이 있고 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에 지으니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둘째,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 각인되면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집값도 상승하며, 셋째는 일망무제로 탁 트여 보이는 환상적인 조망이 가장 압권인데, 특히 물이 보이는 블루 프리미엄은 희소 가치까지 더해져 산과 공원을 조망하는 그린 프리미엄에 비해 가격이 더 높습니다. 넷째는 넓은 부지를 확보한 대단지라면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니 다소 비싸지만 너나 할 거 없이 초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하지만 고층 아파트에 오래 살 경우 생활의 불편과 마음의 불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째, 초고층의 아파트에 살 경우 흔히 겪는 스트레스는 고소공포증입니다. 이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꼭 떨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현기증이나 호흡곤란이 생기는 것으로,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고궁일수록 더 심해집니다. 자, 사람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를 얼마나 무서워하는가는 중국 장가계에 천길 낭떠러지기에 놓인 유리 잔도를 걷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강한 유리로 만들어져 바닥 유리가 깨지거나 다리가 무너질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겁에 질려 마음 편히 걷지를 못합니다. 오금에 절인 듯 엉금엉금 기어서 가거나, 산 쪽의 절벽을 붙잡고 한 발짝씩 옆으로 가거나,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 풀썩 주저앉아 있거나 눈을 감은 채 울면서 건너는 사람도 있으니 그 공포감은 아찔합니다. 그렇지만 초고층 아파트는 벽체가 사방을 보호하고 바닥 골조가 튼튼해 건물이 무너지거나 떨어질 리가 없고, 그런 상태임을 우리 마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리 잔도에서 겪는 극도의 공포감은 느끼지를 않지만, 그래도 저층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 비해 정신적 불안은 심합니다. 왜냐하면 화재 시 소방 사다리 차는 15층까지만 닿으니 피난 경로와 대피 시간이 길어져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이 기니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불안과 초조감을 느끼고 고장이 난다면 승강기 안에 꼼짝없이 갇힐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초고층 건물은 어느 정도 바람에 흔들리도록 설계되어 있어 태풍이 불 때면 민감한 사람은 미세한 진동에 배멀미와 같은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인 뉴욕의 432 파크 에베뉴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미처 생각지를 못한 불편도 따를 수 있는데, 고층까지 물을 올려보내는 과정에서 파이프가 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물난리가 났으며, 소방과 배전 설비 등 이런저런 건물 내 결함을 고치려고 관리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둘째, 유럽이나 미국의 거주 지역엔 고층의 아파트가 드물고 대개 5층 이하라 하는데요. 고층에 사는 것이 신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권위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6층 이상의 아파트에 살 경우 5층 이하의 아파트에 사는 거주자에 비해 병원에 가는 횟수가 2배나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는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감기나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고, 또 공기가 건조해 피부 질환과 비염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른 문제는 고도 차이가 심한 지상과 고층을 하루 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50층 이상의 아파트에 산다면 학교나 직장을 가기 위해 200-300m 아래로 곧장 내려와야 하고, 이것이 기억력 저하, 피로감, 두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자, 지표면에서 위로 10m씩 올라갈수록 기압은 1.3 헥토파스칼씩 낮아지니 지상 170m인 50층의 아파트는 기압이 지표면보다 22 헥토파스칼이 낮고, 기압이 낮아지면 공기의 밀도도 낮아져 산소 농도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혈액을 통해 산소를 빠르게 순환시키고자 심폐 기능이 활발해지니 가슴이 울렁거리고, 또 헤모글로빈이
많이 필요하니 여성이나 임산부들은 빈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아가 고층에 살 경우 고층 아파트 증후군이라 해 불안증, 우울증, 공격적 성향을 보일 확률이 높고 가족 간의 불화나 부부 간의 갈등이 많고 어린이들은 성장 발달이 지연되거나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초고층의 아파트에 살 경우 사생활 보호가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이웃과 교류를 단절시키고 남과 더불어 살라는 의지를 약화시켜 층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옆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인가를 안다라는 말과 함께 이웃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표현인데요. 요즘엔 친척과도 가깝지 않지만 이웃과도 친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웃에 살지만 그 집을 방문한 적도 없고 알아도 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저 사는 거리만 가까울 뿐 심리적으로는 마음이 멀어 이웃사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웃과 사이가 안 좋으면 정말 괴로운 일이 생기는데 요즘 심각한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도 알고 보면 콘크리트의 바닥 두께 때문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거나 도와주려는 마음이 사라진 즉 이웃 간 공동체 완화가 원인입니다. 이것은 고층의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혹은 살고 있는 층이 높을수록 이웃 간에 우연한 마주침이 더욱 없어 분쟁에 대한 보복과 민원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알지 못하니 타인의 어려움에 손을 내밀거나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의 공동선이 와해됐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구는 자성을 가진 도체로서 지표면에서 지자기를 측정하면 0.5 가우스가량이 발생하는데 4층에서 측정하면 절반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층에 사는 사람은 지자기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해 지자기 결핍증이 생기고 오래되면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5층의 구형 아파트보다 생활이 보다 안락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신경쇠약, 불면증, 관절염, 가슴 통증 등으로 병원에도 자주 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몇천 년의 세월을 두고 땅을 밟으며 산 체질인데 현대에 와 갑자기 지자기가 부족한 고층에서 생활하니 뭔가 탈이 날 것이 뻔할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높이가 보통 지자기가 공급되는 높이라고 가정할 때 사람이 살기 좋은 층수는 7층 이하가 로얄층이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망이 뛰어나고 사업성이 좋다고 해 무조건 아파트를 높게 지으려는 욕망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어쩔 수 없는 마천루의 저주가 걱정인데요. 초고층 아파트는 화재 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 불길이 급속도로 번지니 대피에 대해 불안감이 크고 큰 바람이 불면 건물이 흔들거리니 고소공포증을 느끼고 엘리베이터를 오래 타니 갑갑함을 느낍니다. 둘째,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고 공기가 건조해 호흡기와 피부질환이 잘 걸리니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고 불안증, 우울증, 공격적 성향 등 고층 아파트 증후군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셋째,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가 잘 일어나지 않아 남을 이해하거나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는 도시 환경이니 항상 애롭고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층의 아파트는 지자기 결핍증 때문에 건강 측면에서 살기가 부적합하니 고층의 아파트에 살면서 평상시 온몸에 오한이 지속되고 눈이 따갑거나 손발이 저리고 자주 정서 불안과 현기증을 느낀다면 풍수는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저층의 아파트로 이사할 것을 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저처럼 풍수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축 설계, 부동산 개발과 중개업, 조경업 등의 풍수를 접목해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풍수를 배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이풍수TV의 멤버십에 가입해서 제가 직접 강의하는 풍수 전문가 과정의
동영상과 교재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매우 논리적이고 이해도 쉽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제이풍스TV 초기 화면에서 가입 버튼을 누른 뒤 제1단계 학기사 과정에서 또 가입 버튼을 누르고 결제 수단을 선택한 뒤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